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에 앞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의 한 변을 이렇게 우리가 밑변이라고 약속한다면 이때 삼각형의 높이는 무엇인가요? 밑변에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밑변을 향해서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를 우리는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도 밑변에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이렇게 수직인 선분을 내리면 그것이 바로 높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세 가지 종류의 삼각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밑변은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변이든지 밑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밑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높이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밑변과 높이의 관계를 잘 기억해두면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삼각형의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봤으니 지금부터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두 개를 붙여서 다른 도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도형을요? 바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어요. 우리 바로 앞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잖아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이거 잘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삼각형의 넓이, 우리 삼각형을 두 개를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2로 나눠주면 처음에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해서 구하는 것이죠.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는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고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지금 삼각형의 높이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고 한 번 더 나누기 2까지 해주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삼각형 두 개가 아니라 하나를 자르고 붙여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 삼각형을 자른 부분을 이렇게 이동해서 붙여줬더니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삼각형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똑같은 거죠.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알 수 있겠네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에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이때 밑변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써주면 되고 평행사변형의 높이는 무엇과 똑같은가요? 처음 삼각형의 높이를 절반, 높이를 2로 나눈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그리고 높이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계산하면 구할 수가 있다고요.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문제를 준비했어요.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했으므로 밑변의 길이는 우선 이렇게 써져 있네요. 높이는 얼마인가요? 6cm이므로 빈칸에 6을 써주고 그것을 2로 나눠줘야겠죠. 나눠줬더니 그 값이 얼마인가요? 6, 8에 48이고 나누기 2를 계산하면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는 24제곱cm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이렇게 8cm라고 했을 때 8이라고 써주고 높이는 6cm네요. 6이라고 써준 뒤에 그것을 나누기 2까지 계산해야겠죠. 8, 6에 48 그리고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두 번째 삼각형의 넓이가 24제곱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모양이 다른 삼각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이를 구해보니 두 가지 삼각형 모두 넓이가 24제곱센티미터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왜 넓이가 같았을까요? 이처럼 서로 모양이 완전히 다르더라도 밑변의 길이가 같고 높이가 똑같다면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친구들, 선생님과 방금 공부했던 내용,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꼭 기억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알았으니 두 번째 수포자 친구도 도와줄 수 있겠는데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삼각형 두 개를 붙여서 큰 평행사변형을 만들거나 삼각형 한 개를 자르고 붙여 작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지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해서 구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재 134쪽의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삼각형 가와 나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묻고 있네요. 삼각형의 구성 요소에서 삼각형의 높이는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밑변에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가삼각형의 높이는 얼마인가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므로 5cm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삼각형의 높이를 5cm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나삼각형도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밑변이 여기 있네요. 그럼 밑변에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밑변을 향해서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길이이므로 이 선분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므로 나삼각형의 높이도 마찬가지로 5cm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넓이가 다른 삼각형의 기호를 써보라고 했군요. 그럼 가나다 세 가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쭉 써보고 어떤 것이 넓이가 다른지를 알아보면 되겠네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 했죠. 가삼각형부터 넓이 구하는 식을 써봅시다. 밑변의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cm이고 높이는 하나, 둘, 셋, 넷, 4cm이므로 이것을 나누기 2까지 계산해주면 가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것이죠. 나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넓이를 구하기 전에 높이를 먼저 표시해 줄게요. 우리가 밑변을 2변이라고 한다면 우선 밑변의 길이는 5cm가 되는 거고요. 높이는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길이이기 때문에 4c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누기 2까지 해주면 나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거겠죠? 다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밑변의 길이가 1, 2, 3, 4, 5cm네요. 높이는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선분의 길이이기 때문에 5cm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나누기 2까지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식을 써봤더니 식이 하나 다른 것이 있죠. 가나다 중에 어떤 것인가요? 바로 마지막에 썼던 다삼각형의 넓이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라고 정답을 써주면 되겠군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넓이가 더 넓은 삼각형을 가진 사람의 이름을 써보라고 했군요. 두 친구가 가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더 넓은 것을 가진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문제예요. 아진이의 삼각형부터 살펴봅시다. 내가 가진 삼각형은 밑변의 길이가 11cm, 높이는 8cm야 라고 했으므로 아진이의 삼각형의 넓이는 11 곱하기 높이인 8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11 곱하기 8을 계산하면 88인데 그것을 2로 나눠줘야 하므로 아진이의 삼각형의 넓이는 4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3교의 삼각형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데 살펴볼까요?
내가 가진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아진이가 가진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보다 3cm가 더 길다고 했네요. 아진이의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11cm라고 했는데 성규는 그보다 3cm가 더 길다고 했으므로 밑변은 바로 11에 3을 구해준 값인 14cm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2cm가 더 짧다고 했군요. 아진이의 삼각형의 높이는 얼마라고 했나요? 8cm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2cm가 짧다고 했으므로 삼규의 삼각형은 높이가 6cm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밑변과 높이를 알았으므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되는 것이죠. 14 곱하기 6부터 계산해 볼까요? 14 곱하기 6은 6, 4, 24, 2를 올려주고 6일은 6이므로 거기에 2를 더해주면 84가 되는 것이죠. 이 값을 계산한 것이 84가 되는 거예요. 84를 2로 나눠주면 얼마인가요? 42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아진이의 삼각형의 넓이가 44제곱센티미터, 성규의 삼각형의 넓이가 42제곱센티미터이므로 더 넓은 삼각형을 가진 친구는 아진이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문제 더 이어서 풀어볼까요? 삼각형에서 기역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군요. 그런데 이 문제에는 다른 힌트가 있죠? 이미 밑변과 높이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용해서 기역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이 삼각형의 밑변을 12cm라고 한다면 넓이는 12 곱하기 높이인 8cm, 8 나누기 2를 계산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는 것이죠.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12 곱하기 8을 계산하면 96, 그것을 2로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48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삼각형은 어느 변이든 밑변이 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럼 16cm인 이 변을 우리가 밑변이라고 한다면 그때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기역이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밑변을 16이라고 하고 높이를 기역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계산한 값도 마찬가지로 넓이가 48제곱센티미터가 나와야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봅시다. 16 곱하기 기역 나누기 2를 한 값이 48이라는 얘기는 16 곱하기 기역까지만 계산한 값이 나누기 2를 하기 전이므로 96이었다는 뜻이죠. 그럼 16에 어떤 수를 곱했을 때 96이 되는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96에서 16을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겠군요. 그 값이 얼마인가요? 바로 6이 되는 것이죠. 즉, 기역의 길이는 6cm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과 풀어본 문제 외에 교재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꼭 풀어보는 거예요. 그럼 수포자를 넘어서 만점왕이 되기 위해 서술형 문제에도 도전해 볼까요? 교재 145쪽의 4번 문제 풀어봅시다. 다음 평행사변형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라고 했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의 평행사변형이 아니죠. 뭔가 가운데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원래의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가운데 비어있는 이 도형이 무엇이죠? 직사각형이잖아요. 거기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답을 알 수 있겠죠. 같이 한번 풀이 과정을 써봅시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뺀 것과 같아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이므로 밑변은 14cm가 되는 것이고 높이는 8cm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것을 계산해주면 그 값은 얼마인가요? 바로 112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운데 직사각형의 넓이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죠.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하면 된다고 했으므로 가로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5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cm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8cm이므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5, 8에 40제곱cm가 되는 것이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요. 112에서 40을 빼주면 그 값은 72이므로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72제곱cm가 되는 것이죠. 단위까지 빼놓지 말고 이렇게 써주세요. 처음 보는 문제라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